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안정적인 고소득.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용돈과 생활비가 한 달에 한국 돈 기준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나쁘지 않죠. 혹시 1억 들어오면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아니죠. 누구나 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공헌하는 삶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안정적인 고소득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나오고 그 권리가 있는 소득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상속을 해준다면 그 사람도 평생을 쓰고도 남으면 공헌하고 그 코드를 한 번 더 상속을 해서 약 100년 이상의 소득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지금 만났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일이 이런 거야 하고 말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하기 싫어서 지금 안 한다. 그리고 입을 닫아요. 그러면 전해지지도 않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내 말 듣고는 다른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예, 말을 해야 되지만 안 되는 분들은 되는 만큼만 우선 하세요. 되는 만큼. 음, 여러분들이 한국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만큼만. 얼마나 복입니까? 애터미는 한국에서 발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한국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제품을 가지고 한국말로 한국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외국 사람이 한국의 외국 제품을 가지고 외국말로 외국인에게 전달하는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 한국 제품을 한국에서 한국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쉽겠죠.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겠대. 그러면은 전달도 없기 때문에 조직도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5주, 5주차의 제목은 바로 멤버십입니다. 멤버십. 그리고 이 멤버십으로 인한 조직화. 그러면 조직화를 통해서 거기 조직을 이끄는 사람, 리더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리더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공부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5주와 6주로 나누어서 이 멤버십과 조직화, 리더십에 대해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계획은 이 멤버가 나왔을 때 멤버십과 그 멤버십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이냐, 살아있는 조직으로, 유기체로 만들 것이냐 하는 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 조직화를 통해서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 제가 지금 미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그 리더라고 하는데 그 리더가 되는 그리고 리더의 역할, 바람직한 리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마지막 졸업식도 해야 되지만 마지막 시간에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먼저 이 멤버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은 회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멤버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렵게 느끼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회원을 가지고 있죠. 회원. 물론 소비 조직의 소비 회원을 가질 수도 있고 부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업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이 애터미를 만나 계시는 사업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나로부터 시작된 조직을 이루는 멤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멤버는 회원인데 이 회원들이 어떻게 조직으로 짜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우리는 조직화라고 그러고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매사도 판매사 산하에 있는 같은 회원들 안에서는 판매사를 간 이분이 리더예요. 그 판매사를 이끄는 팀장님 또한 리더예요. 그 팀장을 이끄는 국장님도 리더죠. 그러면 국장 하는 좌우에 4명을 이끌고 있는 분도 리더예요. 본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계속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조직이 이루어지는 영어로 organization, organization. 이 organize는
조직화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 산하에 있는 소비 조직의 소비자들만 쫙 깔려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조직은 크지는 않아요. 그 조직별로 발전을 위해서 이끌 수 있는 중간중간의 리더들이 쫙 이렇게 같이 포진되어 있어야 조직이 크는 것이고, 그 조직이 크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매출도 커지고 승급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공이 되는 거죠. 그것을 다룬 게 이제 지난 4주였어요. 자, 오늘은 이 조직이 크려면 조직 자체가 유기체적으로 커야 된다, 이런 말씀 아까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왜 이렇게 이상하고 어려운 말이 자꾸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유기체와 무기체는 어떻게 다르냐면 생명이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들 돌멩이를 참 유기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무기물이에요. 무기체. 유기체라는 거는 살아서 숨쉬고 있는 식물과 동물을 아우르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유기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유기체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그리고 커져요. 물론 시한이 되면은 죽어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기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있고 커진다, 그런 뜻이에요. 무기체는 반대죠. 무기체는 그렇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직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직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오지만 그 새로운 사람들을 어떤 리더들이 포진돼서 그들에게 양육과 육성을 도와줘서 다시 또 다른 조직을 계속 키우고 커져가는 생명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페이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공 여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란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오늘은 이 멤버라는 말과 조직이라는 말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교환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소득이 커지려면 일단은 멤버가 좀 있어야 돼요. 멤버가 커져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5가지의 핵심 추진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멤버라고 그랬어요. 그 멤버는 여러분들 오토 판매사까지 가기 전에 우선 판매사 도전이 될 때는 좌의 우의 시장이 100명, 100명 정도, 약 200명 정도의 멤버가 있을 정도면 넉넉하다. 그런데 그 200명 정도, 100명, 100명 중에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등록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가정수로 계산했을 때 약 50가정 정도가 소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판매사고 오토 판매사까지 갈 수가 있다. 수입으로는 약 300에서 400만 원까지는 실현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죽을 때까지 권리를 갖는 소득으로 3, 400만 원이 나오는데 내가 큰 돈을 들여놓지 않고 무자본 서민이 내가 먼저 써본 것을 좋고 싸니까 너도 써봐라, 당신도 쓰면 당신께서 이익이 됩니다, 이 말 한마디 가지고 그런 권리를 갖는 소득을 평생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상속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큰 행운을 잡은 거죠. 그럴 때 50가정이 많아 보인다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 가정수를 늘려나가는 일인데, 그럴 때 이 배가의 원리에 의해서 점점 한 가정이 두 가정한테 알리면 두 가정도 각각 두 가정씩 알리면 4명, 네 가정이 8가정, 16가정, 32가정,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50가정을 만드는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같이 하는 그 능력에 의해서, 같이 하는 힘에 의해서 커지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커지는 데에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유기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조직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런 힘이 없지만 여러분을 포함한 다른 멤버들까지 합쳐졌을 때 그런 유기체적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멤버를 좀 키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게 이제 2가지 정도로 요약을 딱 해놨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교환을 읽어보셔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교환에는 이렇게 돼요.
멤버를 키우려면은 크게 세 가지 해보래요. 이거는 저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내 꿈과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박사님도 말했듯이, 내가 이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동기, 그 동기를 분명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꿈과 목표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로, 그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서 초기 목표, 중간 목표, 마지막 목표까지 갔더니 어느덧 나의 목적지에 와 있다. 이 목적지를 가려면 가다 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전기밥솥에 코드 얘기까지 했죠. 밥을 앉혀놓고 코드를 넣었다 뺐다 하면 밥이 익었다 설었다 익었다 말았다 하니까 죽도 아닌 것이 밥도 아닌 것이, 그것을 한국말로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꾸준히 같은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에 3명 내지 5명한테는 애터미가 참 좋고 싸니 내가 써보니까 좋고 싸니 당신도 써보세요 이 말을 하겠다는 나와의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3시간에 걸쳐 하든 2시간에 걸쳐 하든 나는 시간이 없으니 하루에 3시간씩만 그 일을 하겠다. 끊임없이. 그것을 중단 없이 계속 쉼 없이 간다.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데 쉼 없이 한다. 자강불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강불식. 한번 적어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국장 가면은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으니 그때는 또 후원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내가 힘이 없네 이러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판매사 때도 못했고 팀장 때 못했다면 국장 가서도 못합니다.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사 때는 판매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또 팀장은 팀장으로서의 팀장 때 그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장은 국장 때 역할이 있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현 위치에서 그 일을 쉬지 않고 꾸준히 해내는 거, 이것이 자강불식인데 이것은 꿈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 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로 달리고 있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오면 놓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꾸준히 그렇게 알리다 보니까 소비자 조직도 나오지만은 부업을 하겠다는 분도 생기는 거고 사업을 하겠다는 분도 생겨요. 나온 그 사업자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잘 키우는 거예요. 잘 키우는 거. 그 키운다는 거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멤버십을 키운다는 것은 크게 첫 번째로 멤버십을 키운다는 것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지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뭔지를 알아야지 멤버를 키우죠. 그냥 멤버만 무조건 늘린다고 되나? 이 사업이 뭔지를 알아야지 멤버가 필요한 거고 필요한 거를 알아야지 키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멤버를 키우는 방법까지를 오늘 저녁에 하셔야 되는 거죠. 간단하든 복잡하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멤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이 시작을 하면서 하브르타 방식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교환 플러스 지금 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메모를 하신다면 이 말들을 순서에 입각해서 이대로 저녁에 되뇌어 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교환을 읽으세요. 그냥 계속 읽으세요. 머리에 떠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은 여러분 것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살이 붙고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말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교환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사람을 키우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애터미의 일은 본질적으로 어디에 본질이 있냐면 우리 애터미의 본질과 핵심이 있죠. 우리 국장님들은 귀에 딱지가 앉아 있어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하도 얘기를 해서. 애터미의 한마디로 요약한 본질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목적이다예요. 사람이 목적이다. 절대 사람을
수단으로 두고 쪽쪽쪽 빨아먹지 않겠다. 빨대대고 쪽쪽 빨아먹는 다단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증거가 있어? 애터미만은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목적이라고 하고, 사람이 목적인데 절대 사람을 회사의 이 성공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쪽쪽 빨아먹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 증거가 뭐야? 그러면 그게 증거가 바로 애터미의 핵심을 말씀드리는 데요. 애터미의 핵심은 제품 컨셉에 있습니다.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 우리는 사람이니까 누구나 소진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 소비 품목이 있거든요.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바디 크렌저, 화장품, 쌀, 간장, 된장, 고추장. 김도 먹어야 되고 고등어도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안 먹으면 어떠냐?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걸 먹어야겠죠? 바로 애터미의 핵심이 뭐냐면 제품 컨셉. 어차피 쓸 생필품이 좋고 싸다. 이것을 머리로는 안다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찾아왔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애터미의 본질이 뭔지,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원데이 세미나든 석세스 세미나든 이런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 테크닉이라고 그랬어요. 테크닉. 그런데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코치예요. 여러분에게 그 시스템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운영하면 된다 하는 소소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함께 이렇게 해보자 하는 동의를 구해내는 그런 학습이에요. 코치.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 애터미 일을 하는데 시스템에서 배운 내용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코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주를 통해서. 공식 강의에서 할 수 없는 말. 그렇지만은 우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정말로 유기적, 성장을 해나가는 유기적인 유기체를 이끌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 경험적으로 볼 때 하면은 성공을 이미 해버린 성공자가 이끄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제 수준에서 말을 한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본부장까지 올 때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보니 맞더라 하면은 그 경험을 나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본부장 안 갔으니 말을 못하느냐? 아니죠. 국장이면 국장님의 그 경험을 말씀을 하세요. 팀장이면 팀장까지의 경험을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판매사님은 판매사님의 경험을 말씀을 하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코치를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멤버를 계속 늘려가는데 이 사업의 본질, 즉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다.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을 안 키워본 사람이 있나요? 물론 여기에 젊은 리더들이 있어요. 지금 20대에 있는 분들. 아직 애기 안 키워봤죠? 앞으로 키워야 돼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기들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 그러죠. 애기 철학, 젖소 철학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젖소 철학은 바로 젖소로부터의 뭔가 얻고자 하는 베네핏, 수익이, 프로핏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서 소를 다루는 거예요. 잘 닦아주고 좋은 환경에서 꼴을 먹여주고. 그러나 애기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기 자체가 목적이에요. 목적. 애기가 수단이 아니고. 그런데 소는 소 자체가 젖을 많이 짜거나 아니면은 고기를 얻기 위한 수단. 그래서 잘 가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애터미 자체는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회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핵심, 애터미의 제품 컨셉. 그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이 회사가 초기에 돈이 그렇게 없어서 비가 새는 사무실, 남의 사무실에 얹혀 있을 그 당시에도 초기 진입비, 가입비, 유지 의무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예요. 사람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좋은 제품을 싸게 쓰면은 네가 이익이라는 말 하나 가지고 무자본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근간을 흔들지 않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확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게 사업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사람이 목적인 사람을 키우는 사업. 오케이. 문숙사님께서 멘트를 잘 넣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면 또 하나 있죠. 그러면 이 멤버를 잘 키우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멤버를 늘릴 수 있습니까? 이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본부장이. 거기는 교환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 이 사업이 지금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하면서 멤버십, 그 멤버가 늘어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화하느냐, 조직화를 하면은 그 조직들을 이끄는 리더를 컨택을 해서 그 리더를 리더십 배양을 한다. 세미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멤버십을 늘리는 방법은 뭐냐면 소득이 늘어나는 이유, 그 다음에 소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소득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멤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멤버가 왜 애터미는 계속 늘어난다고 주장하십니까? 본부장님. 멤버가 줄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그렇죠.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근거로 계속 멤버가 늘어난다고 얘기하시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떤 거였냐면 소득이 늘어나는 이유는 계속 회원과 이 멤버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멤버가 늘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이 좋고 싸니까 써본 사람이 그 값어치를 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에서 필요한 아이디를 얻으려면 반드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득력 있는 말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설득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들이 그래 그래서 어쩌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품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갖는다는 이 성격은 분명히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멤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로만은 다는 안 돼요. 어떤 것이 또 있어야 되냐면 두 번째로는 이 멤버가 늘어나는데 글로벌 원 마켓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하나의 끈으로 엮어나가는 글로벌 기업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다. 내가 그 시장에서 얼마만큼을 쉐어받느냐에 따라서 내 수입의 볼륨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조건을 두지 않겠다. 인터넷 쇼핑몰일 뿐이니 무점포 방식을 취하면서 무자본, 그렇죠. 가입비 없다. 월 유지 의무 없다. 누군가를 끌어와야 되는 부담 갖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멤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믿음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결론을 지난주에 맺었냐면 휴먼 캐피탈이 중요하다. 즉 사람 자본, 인간 자본이 중요해. 인간 자본은 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10명의 멤버,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인맥 자본이죠. 이게 사람 자본이에요. 사람이 자본이에요. 그들이 전부 생필품을 쓸 거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10명. 그러면 나는 10명을 알고 있지만 내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명의 인맥과 조인이 됐을 때는 나는 20명을 알고 있는 20명의 멤버를 갖는 거예요. 그 20명 중에서 다시 10명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나온다면 또 20명이 40명 되고 40명이 80명 되는 이렇게 멤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제품이 좋고 싸면 유통회사에서는 무조건 멤버는 늘어나게 돼 있다. 그 늘어나는 멤버 때문에 회원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득이 커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신상품도 계속 내놓고 전 세계적으로 회원 가입하는 회원 국가들이 늘어나고 이것이 2배, 4배, 8배로 커지는 시스템적 소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졸업반까지 빅머니, 프리타임을 갖는 진정한 성공자로 갈 수가 있다. 이것을 확신적으로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을 10번 이상 설명하신 분 혹시 계세요? 저에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계시네.
그러니까 10번 이상을 이 똑같은 말을 했냐.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을 따라 나설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무런 자본 없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청한 정말 불확, 불확실성 시대에 이 애터미 같은 도구를 만났다면 정말 머리가 뜨거워지고 미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좋은 도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냉랭하다면 그 사람의 가슴속이 얼음장처럼 굳어서 그렇대요. 사랑이 없다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 가족들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정도의 말을 들었을 때는 거의 머리에 지진이 나야 되는 거죠. 내 정신이 아니고 남의 정신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이 확 박히는 그때부터는 정말 정신 못 차리거든.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녁 내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막 비디오를 5편, 10편씩 막 공부하고 필사하고 그것을 빼갖고 와서 내 거를 만들려니까 또 떠들고 그 과정이 일정 시간 지나니까 착 맥이 뚫리면서 다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나의 스폰서님들이 계시든 파트너가 계시든 상관없어요. 누구한테든 설명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주변에서 저보고 설명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누군가가 내 말을 들으면 설득력이 있대. 그리고 알아듣겠대, 뭔 말인지. 왜 그럴까요? 하도 말을 하면서 되뇌이다 보니까 그 말을 어떻게 설명했을 때 상대가 알아듣더라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계속 하부르타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역시 우리 성사님 복제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걸 복제를 하면은 여러분 똑같이 본부장들 다 되십니다. 그리고 본부장뿐이 아니라 총장, 단장, 총단장까지 그냥 직행버스를 타는 거예요. 쾌속열차를 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멤버십을 늘리는 방법 다 나왔죠. 이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만큼 3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먼저 써보고 좋고 싸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8단계 중에서 8코어의 첫 번째가 내가 이 6코어를 견줘서 설명했죠. 내가 먼저 써본다. 내용. 그랬더니 이게 왜 이렇게 좋고 왜 싸지? 두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미팅 참석이었어요. 가 보니까 왜 이렇게 좋은지 싼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게 되죠. 소비자 구축이죠. 그 다음에 그분을 모셔와서 사업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었는 거. 또 사업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사업자 구축을 하고 그 사람이 사업자 나왔을 때 안내하고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강의도 많이 듣게 되고 VOD죠. 또 뿐만 아니라 책도 많이 읽어야 역량이 커지죠.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본 제품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본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써봤는데 참 좋고 싸더라. 그리고 가성비가 좋고 알차더라. 쓰면 네가 이익될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써봤거든. 그럼 그분이 쓰려면 가입하고 쓰는 거니까 멤버가 늘어나요. 자, 거기에서 관심이 생기는 사람을 모셔서 세미나에 앉히는 거죠. 왜? 내가 바로 미팅이나 세미나에서 비전을 봤거든요. 똑같죠? 그렇게 멤버 중에 소비 멤버 중에서 컨택된 사람을 다시 사업자 멤버에다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멤버는 그분의 인맥에서 또 늘어나죠. 내가 알고 있는 소비 조직 10명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사람이라면 그분이 알고 있는 또 소비 조직 10명을 모셔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소비 조직이 모두 20명이 된다. 20명 중에서 또 한 명씩이 10명씩을 한다면 40명, 80명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멤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죠. 이럴 때 이 멤버들을 그냥 널어놓으면 안 돼요. 조직적으로 이제 짜야죠. 그럴 때 언제까지는 멤버를 늘리고 언제부터는 조직을 짠다. 이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멤버가 나오면 멤버 나온 사람이 바로 사업자 쪽으로 급히 선회하는 성향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주차에서 뭐를 배웠냐면 바로
라인 구축의 유의사항이라는 부분을 배웠어요. 이 라인 구축이라는 거, 좌라인, 우라인 또는 큰 시장, 작은 시장 뭐 이렇게 나누는 이것은 오직 네트워크 마케팅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방문 판매 조직에도 이런 말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방문 판매는 내가 물건을 띄고 사온 물건을 마진을 붙여서 나가서 팔면은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내가 직접 취하면 되겠죠.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과 사람이 망으로 연결되고 그 망 안에 유통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람과 사람으로 그물망을 짜는 일을 하고 그 그물망 안에 유통, 마켓, 시장을 집어넣는다. 왜 하려고? 유통을 하려고. 그렇죠? 이게 이제 조직화인데 이 조직화를 하고자 할 적에 조직 관리는 그 리더에 있는 조직을 이끄는 그 리더의 성향, 이거하고 절대적인 영향이 있어요. 이 리더가 얼마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모두 리더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상동에서 강의할 때도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관리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사업자 중에 리더입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저는 리더인데요 이러더라고요. 리더 맞아요? 그러면 정말로 리더인가를 내가 묻기 위해서 리더와 관리자의 구분을 좀 해드렸었어요. 여기 오늘 젊은 리더들 지금 내가 자꾸 리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리더인지 내가 아직 관리자인지 판단을 본인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박사님의 자본 생산성 소득하는 강의 중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리더와 관리자의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리더는 리더십 발휘를 하는 사람, 관리자는 관리력을 발휘하는 사람. 끝.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쉽죠? 리더는 리더 일을 하는 사람, 관리자는 관리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리더는 올바른 일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할까요? 조폭 두목을 리더라고 하지 않죠. 뭔가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맞는데 조폭 두목은 리더라고 안 해요. 그냥 왕초라고 하죠. 그런데 옳은 일, 올바른 일을 결정을 하는데 의견을 모아서 이 방향이다 하고 끌 수 있는 사람.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끌 수 있고 결정을 낼 수 있는 사람. 리더는 그런 사람인데 관리자는 누구냐면 그 리더의 산하에서 이 결정된 일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해내는 사람. 효과가지 아니고 효율이에요. 같은 비용에서는 조금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리더는 추구하는 바가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관리자는 뭐를 추구하냐면 같은 일을 해낸다면 저비용으로 해내기를 원하고 같은 비용으로 한다면 더 효율적인 일을 해내기를 원하겠죠. 그래야지 그 관리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것을 군대 용어로 말한다면 전쟁을 기획하는 사람은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개괄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반면에 리더가 아닌 관리자는 그 산하에 있는 전투를 지휘하는, 전투를 직접 하는 그런 사람은 관리자예요. 누구냐? 국지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전투를 아주 치열하게 해서 전투에는 이겼는데 전체적인 전쟁을 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스폰서의 말을 듣고 함께 힘을 합쳐서 판매사라는 것을 이루었다고 볼게요. 판매사가 목적지였어요. 그리고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목적지라고 두면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 합심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짜고 다 이 리더가 끄는 대로 해서 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리더가 잘못
인도를 했거나 아니면 잘 인도했더라도 전투를 벌이는 사람, 즉 멤버들이 다른 방식,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자, 리더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한 땀 한 땀,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씩의 소비자를 모으고 일반 매출과 미리미리 예약을 받을 수 있는 매출,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매출, 또 가지고 나가서 강매하고 팔아서 소비자를 구축하는 매출들을 모아서 소비자 조직으로 250만 PV를 보름에 달성하는 사람이 판매사를 가는 거고 오토를 갈 수가 있습니다 하고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실제 수행을 누가 어떻게 했냐면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그건 이론이고 카드 갖고 와봐. 그래서 쉽게 긁어가지고 달성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그게 뭐예요? 결과가 효율적으로 나왔죠. 판매사라고 하는 직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겼는데 그 다음에 매출이 없어지고 경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멤버도 없어요. 왜? 카드로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되는 일이야 많은 일이야 의심을 한 나머지 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 사업을 안 해버립니다. 소비도 안 해버리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전체적인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 전쟁 기획에서는 져버렸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바로 월남전이에요. 미국이 그 많은 우방국들의 피와 땀을 갖다 쏟아붓고 엄청난 전비를 거기다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월맹군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호치민의 군대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철수를 해버렸어요. 엄청난 살상을 하고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전쟁에서 져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에서는 졌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업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많아요. 이것이 얼마만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멤버를 키우고 이 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는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직 관리를 해 나가는 데에는 한 몇 가지의 이제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 두세 가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가 리더십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 물론 내일 리더십 편에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그러나 오늘은 이 리더십 편은 아니고 조직 관리까지만 말하기로 했으니까 이 말을 내일로 조금 넘길게요. 리더십을 키워야 돼요. 이것은 뭐하고 같냐면 수족관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크기가 수족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수족관의 크기에 따라서 어종도 달라지지만 고기의 크기도 달라지죠. 목적에 따라서. 자, 여러분 가슴이 이만한 수족관이라면 그 안에는 구피 정도는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큰 고래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바다만한 어항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바다보다 더 커야겠지? 태평양만한 가슴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고래만 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슴 크기는 수족관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를 하려면 여러분들을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난 사람,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사람 다 쓸어 담고 포용할 수 있는 이 수족관 크기를 좀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리더십을 키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거는 내일 조금 다룰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라인 구축 시 생장점이 중요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생장점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바이너리 방식에 의해서 바이너리는 한 명이 두 명을 소개했는데 두 명이 다시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면 네 명, 네 명이 두 명씩을 소개하면 8명, 16명, 32명 이렇게 커지는 것은 매트리스를 갖다 딱딱 짜맞추기 하듯이 넣는다 해서 우리는 매트릭스 방향이라고 그래요. 자, 두 줄로 가는데 매트릭스로 짜면 투웨이 매트릭스, 3by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그 차이일 뿐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의무적으로 둘, 넷, 여덟을 짜야 될 이유를 없어요. 누구나 소비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업자 소개를 하는 즉 소비자를 거느린 소비자일 뿐이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다 할 때에 두 줄로 펼치면 나만 두 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알고 있는 모든 인맥들은 다른 데를 볼 거 없이 좌라인이냐 우라인에 따라서 끝까지 쫙 일자로 펼치는 거예요. 그 끝자락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업자가 이 중에서 나왔다면 여러분 윗사업자, 아랫사업자, 그 밑에 사업자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분은 여러분이 아는 분, 그 다음 분은 여러분이 직접 모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이 소개한 분, 그 밑에 나오는 사업자는 이분이 소개했기 때문에 더 모르는 사업자. 그래도 이분들은 다 여러분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조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장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밑에 나오는 드라이빙 뎁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말은 운전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이런 말을 하죠. 보험 용어로 말한다면 시책을 건다. 어떤 프로모션을 건다 이런 얘기. 보험에서 그런 거 있죠. 이번 달에 이러이러한 매출고를 올리면 이 팀한테는 뭐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받아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회식도 하고 막 이렇게 쓰죠. 자, 드라이빙 뎁스는 어떤 강력하게 뎁스, 딥, D-E-E-P, 딥의 명사형 뎁스, 깊이라는 뜻이에요. 깊이. 그래서 드라이빙 뎁스라고 하는 것은 깊게, 아주 깊게 강력하게 내려간다. 제일 끝자락만 잡고 내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라인을 구축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면서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절대 중간에 있는 사업자가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그분의 오른쪽을 여러분들의 인맥으로 구축을 한다든가 사업하지 않는 분의 우측을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위험성이 있는 구축 방법이다. 자, 여기서 바이너리 방식과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의 좀 차이점을 살짝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브레이크 어웨이는 지금 오늘 처음 모신 분이나 저 강의를 이 6주 과정을 저와 처음 같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아메이나 하이리빙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훌륭한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이런 것을 채택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뉴스킨도 그런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뭐 방식이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됐든 모두 마케팅 플랜에는 특징이 있고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에 용이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고 우리 사업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들은 우리는 두 줄이기 때문에 한 명, 두 명을 등록하고 나면 세 번째 사람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세 번째 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명, 두 명 밑으로 등록을 해드릴 수밖에 없죠. 인터넷 쇼핑을 하라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내가 아는 분은 그 밑자락 드라이빙 뎁스, 깊이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실현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잠시 후에. 그런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어떤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깊이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밑에 쪼르륵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라인이 됐든 이거는 다 소비자라 하더라도 사업 조직을 갖겠다는 사람은 그 조직으로부터 1000만 PV 시장을 개척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실버 프로듀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두 라인을 독립시키는 것. 그러니까 한 라인에 1000만 PV 이상이 되면 한 라인을 독립시키고 더 이상의 매출에 대해서 한 라인에는 인정하지 않고 거기까지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걸고 어웨이 다른 길로 간다. 그 다음 라인 키워서 또 1000만 PV를 독립하면 브레이크 어웨이 다른 길로. 그렇게 해서 한 라인, 두 라인, 세 라인, 네 라인 이런 식의 1000만 PV 시장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세 줄, 여섯 줄, 아홉 줄, 12줄, 15줄, 18줄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 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에서 가장 성공하신 미국의 아메이 넥스터 예거라고 하는 이 선생님께서는 48라인을 성공시킨 분이라서 아주
입지전적이고 아주 전설적인 네트워커로서 기록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어찌 보면 그분은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성공 방식을 만들어낸 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방식을 보니까 내가 6명을 가지고 성공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3줄 방식으로 하는 회사들도 생겼어요. 그 다음에 3줄도 힘들다 그러니까 2줄로 가는 방식으로 가다가 2줄 중에서도 사업자만 2줄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비자입니다 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는 아직 사업자만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브레이크어웨이가 특징적으로 본다면 내가 똘똘한 사람이 돼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내 산하에 둬야 1000만 PV를 시장을 독립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직접 컨택을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브레이크어웨이는. 그런 반면에 깊이로 내려가는 2줄 바이너리 방식에서는 이 컨택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 밑으로 후원을 하고 내려가는, 그리고 뎁스, 드라이빙 뎁스, 생장점, 끝자락이 중요하다. 왜? 내가 후원을 밑으로 해서 밑에 있는 분들이 성공자가 나오면 그 윗사람들한테 모두가 누적시켜서 성공의 한 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 방식은 후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내 앞에 전부 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똘똘한 사람들이 와야 1000만 PV 시장을 함께 개척을 해서 브레이크를 빨리 걸고 어웨이, 독립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택이 중요한 반면 브레이크어웨이가 아닌 2줄 바이너리 방식에서는 깊이로 내려가는 드라이빙 뎁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원, 여러분들의 역량을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후원이 더 중요하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 듣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모르는 것과 같아요. 아까 벤자민 커먼앤스키가 뭐라 그래요?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정현조 본부장이 엄청 쉽게 말하고 여러 번 말하니까 다 아는 것 같죠? 이걸 다 덮어놓고 여러분이 이걸 설명을 해보세요. 안 되면 열어놓고 또 말하고 또 덮어놓고 또 말하고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산하에 분명히 여러분 같은 파트너가 오면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본부장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그게 다행히 본부장님이 있으면 설명을 해줄 텐데 본부장이 없으면 누가 해야 돼요? 국장님을 불렀어요. 근데 국장님을 불렀는데 국장님이 설명이 안 돼.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죠. 그래서 말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로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빙 뎁스 깊게 내려가는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내려가는데, 내려갈 적에 내 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 언행 심사에 상처를 받고 떠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멤버가 계속 늘어나고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는 여러분들의 역량, 이것이 절대적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인맥과 파트너의 인맥, 또 파트너의 인맥,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멤버를 구성하고, 멤버를 구성한 거기에 사업자로 펼친 분들의 그 인내력에 가까운 그런 리더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직화. 이 조직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매출이 커지거나 승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지 않게끔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초기에는 많은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 그러면 캐피탈, 즉 돈을 생각하게 돼요. 돈만 투자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파트너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사값을 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거를 투자라는 게 가급적이면요, 초기에는요, 파트너들과 식사로 가자 하고 말한 사람이 돈을 내는 걸 하지 말고 식사비도요, 각자 부담하는 그런 그 더치페이 방식이 정말 권장드릴 만한 방식이에요.
나중에 밥을 사도 본부장이나 총장님 가서 밥을 사도 돼요. 그 이전에는요, 그러지 말고 우리 본부장님이 그랬는데 우리 밥을 각자 건 내고 먹으래. 그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우리 5,000원씩 내, 6,000원씩 내 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절대적으로요. 절대적으로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 밥 사고 다니고 어디 내 파트너를 따라 나갔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막 밥 사고 막 그냥 술 사고 이런 거 금물입니다. 금물. 여러분들은 오히려 다가가서 얘기를 해줄 때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줌으로써 내가 이익되는 것보다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쓰기만 한다면 저 사람이 이익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당신이 쓰던 제품보다 더 좋은 것이 당신이 쓰는 가격보다 싸다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이 되죠? 그냥 쓰시기만 하세요. 쓰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자,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거기에 때로는 밥도 사지만 커피도 살 수 있어요. 그런 캐피탈적인 것도 투자라면 첫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파트너에게 함께 밀착하고 내려가는 시간 투자. 그분한테 가가지고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재능 기부 또는 열정 이런 것들 다 투자예요. 이 투자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캐피탈적인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당 7만 원 받아서 30%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자 3분의 3까지 쓰죠? 다 쓰는 건데 3분의 1은 우리 리더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처음에 이걸 배울 때 3분의 1은 나를 위해서 쓰고 3분의 1은 저축을 해요. 그리고 3분의 1은 후원하는 데 투자를 하래. 그럼 7만 원 받은 사람이 3분의 1은 쓰라 그러면 23,400원은 쓰고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23,400원은 저축을 하고 23,400원은 다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 10만 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조직이 점점 커지면 7만 원만 받나요? 70만 원 받는 날이 오죠? 그러면 0이 하나 더 붙어요. 23,400원이 23만 4천 원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어서 본부장님처럼 됐다고 칩시다. 7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234만 원을 밥값으로 써도 망하지 않잖아. 그 대신에 조직이 더 커지는데 그러면 700이 1000이 되고 1000이 2000 되고 4000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멤버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데 그게 투자예요. 누구나 자기 것 다 규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업이라고 그럴 적에 투자하지 말라니까 그런 것까지를 전부 인색하게 내 것을 챙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슴 크기를 키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을 공식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6주 과정을 통해서 코치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학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학습.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익힌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파트너에게도 요 말을 이대로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가서 파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네트를 짜는 일이고 제품을 판다기보다는 전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이제 골프 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선크림을 전달을 했는데 선크림 하나가 1,300원 또 헷갈리네. 자 8,000원짜리 일반 선크림이 있는가 하면 우리 에센스 선크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 주면서 특징과 효능을 같이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걸 사겠대. 그럼 10,000원짜리 주세요. 10,000원짜리를 팔았어요. 그것을 사가지고 내가 내 친구한테 가서 똑같이 10,000원에 주면 10,000원을 돈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팔았죠. 그런데 그 안에 팔긴 팔았는데 마진이 없어요. 그것도 판 거는 판 거예요. 그런데 팔았을 때 원가로 팔아도 판 거고 이익을 붙여서 팔아도 판 거니까 팔긴 팔았어. 그리고 제품이 전달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일이
그렇게 팔아서 이익을 보든 안 보든 파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달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달. 전달이란 말은 내가 써본 경험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중국의 분형이라는 말을 하죠. 나눈다 이런 말을. 뭐를 나누냐면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이렇게 좋은데 다른 회사 한 3만 원, 5만 원 할 만한 값어치 있는 제품을 나는 10,000원에 샀어. 그래서 내가 하나 갖고 왔는데 우선 쓰고 네가 그러면 정이나 돈을 주고 싶으면 나한테 주지 말고 네가 네 아이디에서 사서 나한테 보내. 그렇죠? 그랬을 때 물건을 사는 방법도 가르치는 거고 그렇게 대화를 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까지. 그래서 오늘 낮에 저도 우리 젊은 리더들 손님이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달이라면 내가 그렇게 값어치를 느끼고 그랬을 때 전달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내가 이익이 되는 일인가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일인가 그런 것이 상대에게 이익이 준다고 생각이 들면 그 말을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버려도 절대 상대에게 신뢰가 안 돼요. 친한 친구라면 야 친구야 좋은 말로 할 때 써라 이렇게 고압적으로 얘기를 해도 신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가 고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안 쓰면 너 어떡할 건데 어떻게 하지는 못해. 그렇지만 좋은 말로 할 때 써봐. 네가 이익돼.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았을 때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벌써 10시 17분입니다. 제가 쓰고자 하는 시간은 원래 10시 10분, 15분까지예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를 남겨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 질문을 갖는 시간을 갖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마지막 6주예요. 이때에는 이 리더십 과정 중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리더가 도대체 뭔가를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리더십에 관계된 얘기를 좀 할 때 리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바람직한 리더는 이런 거다. 그리고 리더라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멤버 리더십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리더십 중에는 내가 누군가한테는 스폰서이면서 누군가한테는 파트너예요. 그러면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 있고요.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십, 파트너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더십과 멤버십을 즉 멤버들을 모아서 조직화를 이루면 거기에 리더가 나오니까 리더십이 되겠죠. 이 리더십에는 스폰서십과 파트너십이 있다 하는 말을 다음 주에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왜 이 공부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리더로서 빅머니 프리타임 안정적인 고소득을 가지고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올바른 리더로 가야 되는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정의를 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 저녁 제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 10여 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하고 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